요새 뉴스를 보니까 연봉 격차가 2천만 원이나 난다. 중소기업에 들어갈 거면 차라리 그냥 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절대로 상향 조정해서 올라갈 수 없는 이 족쇄가 되니 이 기존에 이제 일했던 이력 자체가 이 시작점이 돼버리니 차라리 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양질의 일자리, 흔히 얘기하는 연봉 5천 이상 주는 대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생각보다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기대하는 바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취업준비생으로 몇 년 이렇게 지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도 많이 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한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요 아마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다지 많이 안 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점점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임금이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되려 대기업 임금 자체가 이 초임이 되게 낮아져서 당장에는 중소기업 들어가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나 대기업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이제 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 저임금 상태로 아마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대기업들도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버텨내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금 차가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가 크다 보니 이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고 시작부터 못하는 그런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벌어진 건 아니고요. 이 파견법, 근로자 파견하는 그 관련한 부분들,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한 이 법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좀 되게 많은 조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 봅니다.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강도, 일하는 시간, 그에 대한 근로 임금이 정해져야죠. 어떻게 정규직이면 월급 500만 원 받고 비정규직은 250만 원 받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저기 조선이 되게 호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년치에 이제 수주까지 다 이제 오더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되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이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들은 20년 이상 돼도 임금이 그냥 3천만 원 내외일 정도로 되게 열악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이 거제 조선업에 일하러 가지 않는 거죠. 나이 47이 그 일하는 그곳에 막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사상 최대 호황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조차 그렇게 임금이 되게 박하다라는 건 이 대기업에서 되게 여유롭게 임금을 많이 받는 이 정규직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사실이 있는 거고, 또 그걸 이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로 봐서도 안 될 것이고, 좀 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좀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서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이 일시적으로 도입이 되고 나중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이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이 뭡니까
경제 자유와 자유주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세우면서 되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더 황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 쌓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과 근로자 간에 이 각각의 희생도 필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각각도 마찬가지이고 이 노조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거대 양 이제 기득권 노조들이 이 노동자들을 팔아먹고 자기들 배불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정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로 좀 바뀌어서 많은 목소리를 내는 이 정치인들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한국의 나라 전체의 침체는 이 장기 불황은 피할 수 없는 길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되게 쪼그라들어서 되게 막장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되게 위급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제일 피해를 보고 제일 힘겨워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사회적인 약자들, 이 노약자들, 경제적으로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 아마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나라 재정도 엉망이고 이 환율 방어하느라고 무자비하게 돈을 쏟아야 되는 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바닥난 재정으로 뭘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지 정책, 이 외벌이 가장 혹은 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는 나이 드신 이 노인분들, 그들 대상으로 한 복지가 제일 먼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결코 뭐 한순간에 해결하고 한순간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수렴하고 잘 의논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방향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더 선결되어야 할 것들은 정치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기득권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 세금을 훔쳐가는 도둑놈들, 이 정관예우 받는 판사, 검사,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룸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헤쳐먹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종신형에 때리고 재산 몰수해서 더 이상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그런 곽상도 50억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2천만 원 격차 때문에 아예 그냥 일하지 않고 쉬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든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